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월요일부터 주요 단지의 초급매 쇼크가 연이어서 터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리고 다음 초급매가 나올 지역은 여기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청약으로 5억 원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청약 전략이 있겠지만 저는 이사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신간서적 부자가 되려면 청약에 미쳐라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꾸는 서적이라 확신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잠실 지역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지역의 변화는요, 수도권 전체로 퍼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심상치 않은 변화가 생겨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립니다. 오늘 잠실 렐스에서 나온 매물입니다. 22억 8천만 원입니다. 국민평수 전용 84제곱미터 중층 남양 매물입니다. 지난 주말에 23억 벽이 깨졌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실제 22억대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로 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실제 매물 소개에도 더 조정이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잠실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잠실 헬스 전용 84 A타입 최고가는요, 2021년 9월에 25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실거래가 되고 나서 1년 3개월 만에 이 아파트는 20억 2천만 원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21.7%를 기록한 거죠. 불과 1년 3개월 만에 20% 이상 급락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엘스 전용 84 A타입 같은 경우는요, 올해 9월에 24억까지 회복을 합니다. 바닥을 찍은 지 단 9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죠. 전고점 대비 93%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상보다 강남 상구의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죠. 자, 그리고 시작된 시장 변화, 아시다시피 추석 9월 말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발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영향은 다 아실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때문에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하락 인하 경쟁이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돈의 가치가 급등을 했고, 또 하나 이제 미국 채권금리 상승과 그리고 미국 고금리의 장기화 우려가 확산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급감했고, 여기에 코스피까지 2300선이 붕괴가 돼버리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좋은 흐름으로 가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그것이 현실화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잠시 렐스 호가도 낮아졌습니다. 10월 말에 23억까지 떨어졌어요. 물론 23억까지 떨어졌을 때 10월 말에 이 금매들이 연이어 거래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건인가 4건인가로 알고 있는데, 자, 이것이 거래되면서 23억이 방어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매물은 계속 나오는데 그 이후에도 시장 상황이 안 좋잖아요. 요즘 언론 보면은 강남에 몇 억 떨어졌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수요가 주춤하면서 23억도 이번에 깨진 겁니다. 그게 22억 8천이었어요. 자, 같은 날 다른 지역에 나온 금매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 84 A타입 입주권 금매가 나왔습니다. 84 A타입 판상형 같은 경우는 저층만 일반 분양이 나오고 중고층은 다 조합원 매물만 들어갔죠. 그래서 희소성이 좀 있는 자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 84 A타입 판상형 매물이 10월 달에 19억 5,405만 원까지 거래가 됐어요. 23층 매물. 근데 오늘 나온 금매는 얼마였다? 5천만 원 넘는 옵션비 포함해서 18억 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10월 7일 대비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1억 5천만 원 하락한 거죠. 게다가 얘는 초기 투자금도 굉장히 낮은 알짜 매물이었어요. 자, 올림픽 패밀리타운도 호가를 낮춘 금매가 나왔습니다. 자, 얘는 가락시장역 인근의 초역세권 4,494세대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죠. 자, 이 아파트의 전용 84제곱미터, 전용 84.7제곱미터 타입이 16억 7천만 원의 호가가 나왔습니다. 2023년 9월에 17억 2,500까지 실거래됐는데 그거보다 5천만 원 이상 낮은 가격에 등록이 됐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주택 보유자들은요, 본인이 보유한 주택을 절대 싸게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집주인들도 싸게 팔려고 하는 경우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시간에 쫓기는 경우, 대표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있잖아요.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 신규 주택 매수 3년 이내로 제한되다 보니까 그 기간 내에 팔아야 돼요. 문제는
처음에는 좀 느긋하게 갖고 있다가 마지막 한 최대한 비싸게 받으려고 늦게 팔려고 했는데 마지막 팔려는 시점에서 주택가격이 급락했네? 어쩔 수 없이 싸게 팔아야 되죠. 또 하나 선매수 후매도가 있습니다. 갈아타는 사람이 옮겨갈 집을 미리 사놓고 나서 나중에 내 집을 팔아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도 싸게 팔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올 때 이런 시간에 쫓기는 급매물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역전세난입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죠? 2년 전보다 전세 가격이 낮아지면서 내가 토해내야 될 때, 근데 내가 자금이 부족할 때 이 역전세난에 따른 매물 증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매매값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세값 떨어지는 걸 가장 무서워한다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본인이 보유한 주택을 싸게 파는 경우는 바로 상급지의 하락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하는 집값이 떨어졌네? 그럼 나도 싸게 팔아서 이참에 상급지로 올라가야겠다. 왜 그러냐면은 중급지에서 상급지로 올라갈 때 두 가지가 바뀝니다. 첫 번째는 교통 환경이 바뀌고요. 두 번째는 교육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상급지에 더 많은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상급지로 옮겨가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상급지가 많이 안 빠졌으면 내 것도 싸게 안 팔 생각을 하는데 상급지가 많이 빠지고 좋은 매물이 있다면 내 거 싸게 처분하고 갈아탄다는 겁니다. 이것이 본인 보유주택을 싸게 파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자, 근데 잠실 시세는 여기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잠실적 위치를 보면은 같은 행정구역에 송파구가 있습니다. 마천동부터 문정동,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송파구 딱 붙어있는 가밀지구, 그 다음에 아래쪽에 분당, 성남시 분당구, 위례 신도시, 구성당까지도 잠실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동북쪽으로는 명일동과 고덕동, 상일동, 그 다음에 더 멀리 미사 지역도 잠실 지역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동대문과 완심리도 잠실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서쪽으로는 서초와 강남 지역도 잠실 지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잠실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서초하고 강남도 수요 부족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팔고 어차피 갈아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실 시세를 보면은, 그리고 잠실 가격의 변화를 보면 어느 지역에 무엇인가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예상하기 쉽다는 겁니다. 자, 곧 잠실 지역 호가락의 영향이 퍼질 겁니다. 특히 올해 반등장에서 울었던 1주택자가 많았어요. 상급지가 너무 빨리 반등했기 때문이죠. 다시 기회가 올 것입니다. 위례,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이죠. 왕십리, 고덕, 송파구 등에서 급매가 나올 가능성.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고 열심히 알아보시는 분들은 잠실 지역 호가 변화에 따라서 이것을 좀 체크하시면 좋은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 급매가 나오는 매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금이 많이 드는 자산들이라는 거죠. 현금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출금리, 예금금리 동반적으로 올라가면서 수요는 줄어들고 매도 물량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입주권, 구축, 재건축의 급매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전세값 하락이 갚하는 것도 좀 급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전세가율이 50% 이하로 빠지게 되면 매매가격 조정이 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입주 물량 많은 지역으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화를 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야, 저게 무슨 초급매야? 저 아파트가 올해 얼마나 올랐는데, 그리고 지난 한 6년, 7년 데이터 봐봐. 두세 배씩 올랐어. 제대로 폭락하려면 한참 멀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자, 시장을 볼 때는요, 두 가지를 보시면 좋습니다. 먼저, 지금이 금리 인하 흐름이냐, 금리 인상 흐름이냐. 일단 올해 1월달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금리는 변화가 없고 11월 30일 날 열리는 금통에서도 동결이 유력합니다. 거의 금리 상단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자, 이제는 사실상 금리 인상보다는 인하만 남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속도로 낮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은 올라가는 쪽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낮아지는 속도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도 변화가 예상되는데 많은 분들이 대폭락을 다시 기다리시잖아요. 2차 폭락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자, 기준금리가 0.5%에서 3.5%까지 올라갔습니다. 대폭락은 이럴 때 나타나는 거죠. 지금은 그런 환경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장기적 관점에서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무엇을 볼까요? 시장금리의 변화를 봐야 됩니다. 근데 이번 하락장 언제가 가장 바닥일까요? 자, 이와 관련돼서 좋은 정보를 다 모아두었습니다. 내일 오전 영상 필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내 집 마련 하려는 분들께는 이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날 갑자기 초급매가 증가했다는 소식을 말씀드렸고, 잠실적 호가 변화가 주변적 급매 증가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대폭락이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 단기적 관점 체크하는 방향과 다음 영상까지 연계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